녹색환경외교과의 김창수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외교과의 정재혁 사무관입니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과가 3개가 있는데 기후변화외교과에서는 기후변화 협상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과의 양자 환경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외교과는 기후변화 협상과 그 동북아 환경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외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다자환경, 해양환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고 설립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관련 업무, 북극,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업무는 P4G 정상회의, 이런 것들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굉장히 핫한 과가 에너지과학외교과인데요. 에너지과학외교과에서는 에너지 안보 관련된 업무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이제 외교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과학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과학 외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양자와 다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양자국, 다자국 하는데, 우리 기후국은 다자국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자 업무를 하는 국이고,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다자, UN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기후국은 약간 프론티어, 새로운 업무,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국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키워드가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도전, 새롭다, 그게 우리 국의 차별화된 것 같아요. 일단 그 감축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낸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국가결정 기여라고 보통 영어로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NDC라고 하는데, 그걸 영문 그대로 읽어보는 게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부터 읽어야 돼요. 그걸 안 읽은 채로 하겠다는 건 마음이 좀 너무 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NDC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교라는 거를, 기후 외교라는 걸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게 얼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게 돈으로 환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이카 같은 어떤 단체, 일본은 자이카, 독일은 GIZ, 미국은 USAID, 이런 데서 얼마나 원조들을 하고 있는데 기후 관련된 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라고 살펴보면, 개도국들은 보통 이런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선진국들은 보통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먼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축과 지원, 이 두 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 대한 고정관념, 기후 외교 하려면, 그 과에 가려면 처음에 전문 지식이 너무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오셔서 당연히 초반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좀 소화해야 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외교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닌 외교부에 들어오실 분들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감축이에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큰 정책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이제 그 탄소의 가격을 매겨서 하는 정책도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다가 가장 큰 거 하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기후에 적응을 해야 하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이다. 그러면 댐 같은 거를 궤도국에 가서 지어준다거나, 태풍,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 이렇게 조기 경보, 알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궤도국에 기술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또는 환경 문제는 공공재 문제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실에서 우리가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나 누군가 저 교실 청소를 하자 함께.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다들. 누구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누구는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한데 함께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누구는 또 나는 그냥 빗자루가 좀 손쉬워 보여서 빗자루만 들고 싶고, 누구는 막 걸레도 빨로 가야 되고 물도 묻혀야 되고 손에, 그래서 걸레를 누가 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누구는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려야 되는 역할 분담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누가 무엇을 하냐. 결국에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도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함께 하려면 결국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말 자체가 2명 이상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기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그 해결을 꼭 국제사회 수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특히 전 세계 배출량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하고 미국이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의 배출량을 합치게 되면 거의 한 40%에 육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90여 개국 이상이 파리 협정에 타결하는데 동참을 했고 이제 타결을 본 거지만, 결국에 그 2개 국가만으로 40% 정도의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두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다배출국의 그런 어떤 그 노력도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대기 전원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대기 전력이라 하면 그냥 꽂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꽂아만 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한 달 소비량의 대기 전력만 10%에서 15%까지 쓴다는 어떤 그런 연구들도 있다고 해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를 줄이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예요. 24.4%. 근데 대기 전력으로 10에서 15% 줄일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이 다 하면 우리 국가가 10에서 15%를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아까 말씀드린 자원을 좀 절약하는 문제, 이런 거에서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물건을 쓰고 쉽게 어떤 나이를 먹거나 어떤 다른 환경으로 가면서 과거에는 되게 소중하고 꼭 사고 싶어서 샀던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중고시장을 활용하면 거의 아예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재료나 자원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에도 한마디만 해도 안 넣어줘요. 일회용 포크 넣어주지 마세요. 일회용 물수건 넣어주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외교과 정재혁 사무관입니다. 우리 과의 존재 이유는 곧 전 세계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니 과 홍보는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노력과 협력이 지속되는 모파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 홍보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올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